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코인과 그 이유를 언급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몇 가지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 이쪽에서 주로 이제 코인 관련된 일을 다룹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게 지금 오늘 날짜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일자 월요일에 CFTC 위원장 브라이언 퀸텐즈라고, 지금 SEC 위원장은 이미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CFTC 위원장이 이제서야 인준 표결을 할 것이다. 이 클래리티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게 패스가 지금 사실상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의 70%가 뭐다?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쪽의 힘이 당연히 실리겠죠.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한 인물이 이제 곧 있으면 들어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유럽에 15에서 20%의 최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다. 유럽이랑 분위기 쌀벌하거든요.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보복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이제 와서 15에서 20%의 최저 관세를 부과하겠다. 재밌죠? 저는 제 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미란 보고서 썼을 때부터 이미 저는 정해진 게임이다. 치킨 게임 그런 식으로 막 그 긴장감 조성해놓고 쓱쓱 피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코인베이스 서클 대표들이 지난주 지니어스 법안 서명식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로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리플 이런 크립토 회사들이 로비를 했고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는 21년도, 서클 얼마 전에 그 IPO에서 주가가 막 날아갔었죠. 어디 남았습니까? 리플 남아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안 서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달러와 국가에 유익하다. 코인은 그 어떤 주식보다 많이 올랐다. 암호화폐는 달러와 국가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정부하에서 암호화폐는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고요. 이분들의 행동을 믿습니다. 코인과 주식이 많이 오르면 이미 수천억에서 제가 볼 때 올해 분명 이거 나중에 수조 원 이상의 그 수수료 수입 플러스 알파로 엄청난 수입을 거둘 겁니다.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세웠던 수많은 회사에서 지금 수익을 당연히 지금 거두고 있죠. 저는 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 저는 별로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요. 행동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CFTC의 발행을 절대 불허하겠다. 이거 잘못 들으면 우리의 자유를 잘 지켜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CFTC 금지는 뭐냐? 이 CFTC는 죄송합니다. CBDC 금지죠. 연준 지금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 그 코인은 그 화폐를 지금 금지를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먼저 지금 발행이 이제 되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요것은 연준보다 중앙은행보다 지금 누가 지금 정권을 뒤집었다? 월가가, 그리고 빅테크가 정권을 뒤집고 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코인이 있습니다. 토큰이죠. 토큰. 이제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자체 블록체인이 있다 그럼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 자체 블록체인이 없이 그냥 토큰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이제 토큰이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큰이 6주에서 8주 내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 얘긴즉슨 지금 과거에 그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 트럼프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들들이 발행한 이 토큰을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디 거래소 상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주는 의미가 뭐냐?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치면 현물 ETF가 승인된 것과 비슷하고요. 우리로 치면 업비트 그냥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매매 제약이 있었다가
이게 지금 빗장이 풀린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중앙화된 거래소에도 이게 지금 그 상장이 될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증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 대통령 코인 아닙니까? 그 아들들 3명이 정말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 코인 어떻게 될까요?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소가 상장이 된다? 저는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을 보셔야 된다. 아니면 그들이 뭐 매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말을 본다. 상황을 항상 막 보면서 뭐 이리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르르 갔다. 아니죠. 행동에만 주목을 하시면 흔들림이 거의 많이 사라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테더에서 지니어스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준수해서 미국에서 USDT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지금은 이제 뭐 엘살바도르에서 테더를 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법의 지니어스법의 해외 발행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상 유럽에서는 이게 좀 너무 타이트한 가이드라인으로 뭐 테더가 그냥 이제 좀 상폐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테더가 이거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뭐 테더 대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더가 미국에서 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에 있을 때, 대통령일 때 이게 이제 쫓겨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 이분들이 테더에 대한 애착 그리고 실제로 5% 이상의 그 주주가 바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피를 섞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자본을 너무 많이 서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테더를 쉽게 그리고 뭐 미국의 국채를 뭐 우리나라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들고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다. 그럼 뭐 USDC로 뭐 이제 바꿔놓으시는 게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진 않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코인 앞에서는 어떻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동단결 하는 게 우리 눈에는 더 확실한 그 이제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플링크 이더리움 추매를 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50억 달러가 우리 돈 7조 원입니다. 지금 서로 이제 막 그 이더리움 누가 더 많이 사냐. 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워낙 넘사벽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라고 할 만한 이제 회사가 쉽지 않은 건데 이더리움은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잭 도시 뭐 트위터 만든 친구가 지금 블럭이라는 회사도 만들었죠. 이 회사도 S&P 500에 들어갈 것이다. 실은 S&P 500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량 회사 여기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bulis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피터 틸 제가 얘기 드렸죠. 그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뭐 지금 팔란티아 뭐 이런 창업자 전설의 창업자죠. 뭐 지금 자산이 뭐 거의 30조 가까이 됩니다. 이분이 초기 투자했던 거래소가 bulish라고 하는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도 SEC에 뭘 신청했습니까? IPO 주식 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요. 절대 당연한 게 실은 아닌 거예요. 지난 수년간 거의 뭐 10수년간의 정말 모진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탔다? 저는 미 정권이 쿠데타가 됐다라는 게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 의해서? 테크놀로지스트. 이 군인들이 아니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빅테크, 크립토 이게 다 그 테크놀로지죠. 이런 그 회사들이 사실상 로비를 했고 정권을 뒤집었다. 저는 이게요. 지금 뭐 이더리움을 사서 뭐 이게 내러티브다. 저는 이더리움이 내러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이게 막 그 뭐 이렇게 전략 비축은 내러티브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자산을 봤을 때는 비트나 이더나 솔라나 XRP는 이거 뭐 한두 해 유행이라고 보시면 전 좀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가격에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인터넷 같은 거요. 그냥 전후로 나눠버리듯이 이 블록체인과 특히 코인, 뭐 자산 토큰화는 100년 대계, 100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미 뭐 우리 지금 디지털 금융을 뭐 지금 너무 초창기라 보여지고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37,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뭐 20도 안 됐는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갓 뭐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받는 뭐 비영리 연구 조직인데요. 여기서 이더리움 한 600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대략 한 1년 뭐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될지 뭐 한 18개월이 될지 아니면 뭐 한 7, 8개월 하고 끝날지 제가 그건 모르죠. 근데 지금부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급등할 때는 뭐 다 같이 뭐 가자를 외치죠. 사람들이 이제 뭐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 조회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제 좀 한산하다가 코인 가격 오르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러면 조정이 오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막 조회수 막 빵빵 터지면 그때 이제 잠깐 또 출렁합니다. 뭐 이유야 뭐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제 이거 패닉셀하고 내가 괜히 샀지 뭐 하면서 그럼 또 다시 올라가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건강한 시장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조정과 상승과 조정인 거예요. 요게 없으면 그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죠.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모릅니다. 슈퍼사이클. 이게 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제가 괜히 했나?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을 온다고 해도요. 중간중간 엄청난 파도가 몰아칠 태풍이 와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폭락과 조정이 오면 뭐 끝났다, 사기다, 시즌 종료다,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저 지금 뭐 11년째 보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뭐 정부에서 뭐 누가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이더리움으로 갑자기 손바닥 뒤집었잖아요. 그럼 손바닥 다시 원래대로 뒤집는 게 쉽다 안 쉽다? 쉬운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뭐 사요? 뭐 이게 사실 뭐 종목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왜 사십니까? 왜 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왜 땡땡 코인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투자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요게 지금 애매하면 힘든 시기를 저는 뭐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타이밍 중요하죠. 종목보다 뭐요? 타이밍을 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 감으로 지표를 통해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거겠죠.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제가 적어놨는데 공포를 이기시면 되고요. 하락과 조정에 정말 살벌하게 많이 사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공포에 계속 묶고 더블로 가는 이런 분들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기는 것까지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테르 홀딩스 여기 뭐 인공지능 데이터 금융상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사는데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 사는 게 무슨 뉴스가 되지는 않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전 봐요. 지금부터 5년간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0% 미래를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저는 인공지능의 최애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상 확신을 합니다. ASI라고도 하거든요. 뭐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해가지고 슈퍼지능.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똑똑해요.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에 제한이 있고 앞으로 이제 뭐 반감기가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 뭐 ETF다 제가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뭐 401k 연금저축이다 들어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신에 우리보다 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투자의 어떤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이 비트코인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강남 아파트인 거야. 안산 바본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애타게 사모하는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슬픈, 우픈 현실은 뭡니까? 전 국민이 애타게 사모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 대다수와 별 관계가 없는 자산이 뭡니까? 강남 아파트 아닙니까?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비트코인이랑 관계가 없어질 겁니다. 21 shares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솔라나가 올해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재밌는 얘기예요. 뭐 이유 한번 드러나 보시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 성숙해졌지만 솔라나는 1월 달에 밈코인과 관련된 활동이 급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솔라나는 여전히 규모가 작으며 더 큰 잠재력이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들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게을러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네요. 더 중앙화되어 있지만 훨씬 빠르고 저렴한 솔라나는 올해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저는 이분들의 얘기가 뭐 무조건 맞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신에 제가 성공했던 그 수많은 만나뵀던 사장님들 혹은 투자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자신의 특유의 뚝심이에요. 자기만의 고집이에요. 저는 자기만의 의견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다른 나만의 관점. 동시에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 본인이 근데 항상 맞습니까?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바로 바꿔요. 이게 유연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밸런스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있으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동시에 내가 틀렸다 하면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 바꿔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보다 행동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1 shares, 제가 이 친구들이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행동을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21 shares 자산운용사 그 이더리움 솔라나 ETF 중에 지금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금액과 비중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솔라나가 40%가 좀 넘고요. 비트코인은 37%, 이더리움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대략 21%. 아하,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2배 정도 더 이상 들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스테이킹의 비중. 지금 솔라나 스테이킹 지금 그 괄호 열고 달고 있죠. 이더리움도 스테이킹 있죠. 스테이킹 비중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스테이킹은 뭐다? 기관들의 욕망이라고.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100번은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 받으려고 하는 수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펌핑을 하는 게 전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눈속임 할 수는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21 shares. 사실은 21 shares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여기로 이제 다 하나씩 갈 거예요. 자산운용사, 우리로 지금 증권사가 뭐 은행들도 이제 뭐 그 비트코인 뭐 ETF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 지금 뭘 신청했냐? 첫 번째 크립토 이제 탑 10 인덱스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도 크립토 탑 10 비트코인 뺀 인덱스예요. 이건 뭐냐면 큰 알트코인만 10개 집어넣은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뭐 러셀 인덱스를 추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러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소형주를 이제 모아놓은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라는 게 이게 아시죠? 인덱스 이제 펀드 혹은 인덱스 ETF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죠. 나스닥 아니면 S&P 500 지수. 이것은 사실 적극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애플 주식을 사버리는 거고 삼성전자를 사서 이걸 뭐 배당도 받고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직접적인 그건 좀 긍정적인 투자라면 지수 ETF 뭡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난 그냥 이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서 그냥 내가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 상승 트렌드를 그냥 가져가고 싶어. 수동적인 투자입니다. 요게 지금 코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수를 만들긴 했죠. 아직 ETF, 펀드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볼 땐 요거 크립토 지수 ETF 폭증할 겁니다. 뭐처럼?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처럼. 엄청나. 전 세계가 여기 다 들어올 거예요. 돈 블랙홀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이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탑 10 코인, 탑 20 코인, AI만 묶어놓은, DeFi만 묶어놓은, 또는 RWA 핫한 코인들, 밈 코인도 묶어서 전 팔 거라고 봐요. 이자 주는 코인, 또 중소형 코인만, 중소형이 이제 그 러셀 2000 같은 미국의 주식들처럼 중소형 코인만 묶어서도 팔 겁니다. 또 하나의 수상한 움직임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바로 401k 그 미국의 연금 저축이요. 이것을 사실은 그 401k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알아보시면 좋죠.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캐리를 하고 있죠. 401k 미국의 직장인들이 이 401k 연금을 들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세금 그 이연 효과가 있고 특히 지금 여기에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 압도적인 자산군 지금 70%가 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입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그 이제 복리 효과가 있어서 지금 70%가 넘어가죠. 채권은 20에서 25%. 나머지 현금, 단기 채권 5%, 그다음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건 5에서 10% 이게 이제 제한 비중을 둡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재 미국의 401k 연금 저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죠. 401k 연금 여기 지금 펀드에 크립토, 금, 사모펀드 같은 거 이거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본인이 서명을 하겠다. 아직 서명을 한 건 아닌데 보십시오. 이게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여기 서명하냐 안 하냐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서명을 하든 안 하든 확정된 미래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리츠다, 이제 원자재다, 사모펀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크립토, 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게 대체 투자의 영역이에요. 비트코인 지금 ETF를 여기 이제 집어넣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솔직히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크립토는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주요 자산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맨날 우리가 블랙락이다, 저 스트래티지다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하는데요. 401k 연금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인은요, 주요 자산이 지금 아니에요. 법이 이제 막 통과가 됐고 지금부터 부릉부릉 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401k 연금 저축은 실은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걸 주로 사요.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별 주식을 삽니다. 아니면 개별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ETF는 이제 별도의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1k에서 ETF를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상품이에요.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좀 맞지가 않아요. ETF를 담는 지금 퍼센티지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401k 연금에 ETF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뮤추얼 펀드 형태로 이제 담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401k 연금 저축에서 그럼 코인 ETF, 코인 지수 ETF 그럼 안 살까요? 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승인하면 뭐합니까? 안 사면 안 되는 건데. 보십시오. 뮤추얼 펀드가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현재는 드문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으로 개별 주식, 개별 채권 혹은 인덱스를 직접 추종을 하는데요. 인덱스 이런 ETF 비중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 자체가 별도의 상장된 상품이죠. 그러니까 펀드의 펀드인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전통적인 그냥 뮤추얼을 하면 하고 ETF를 하면 하지 이게 잘 쓰지는 않는다. 근데 보십시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ETF를 편입하는 뮤추얼 펀드가 증가하고 있다. 저비용 인덱스 추정 ETF. 그러니까 좀 수수료가 낮으면 그래도 뮤추얼 펀드에서 ETF를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뮤추얼 펀드 혹은 패시브 전략에서 ETF를 하위 자산으로 활용한다.
어쨌든 ETF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예를 듭니다. 일부 이제 펀드의 펀드 형태로 뮤추얼 펀드는 ETF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펀드의 펀드가 원래는 이제 드문 경우지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세계 1위 누굽니까? 자산운용사 블랙락, 2위 뱅가드, 4위가 피델리티입니다. 1위, 2위, 4위가 지금 뭐하고 있다? ETF 기반 타겟 데이트 펀드를 실험 중입니다. 라는 이제 지금 예시가 나오죠. 타겟 데이트 펀드가 그럼 뭘까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블랙락의 행동은 제가 100%려고 하다가 99.9999% 확정된 미래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말을 바꿀 수 있지만 블랙락의 행동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타겟 데이트 펀드는 타겟, 데이트는 날짜거든요. 예를 들면 뱅가드 타겟 은퇴 2060년 펀드요. 이 사람은 2060년도에 나는 은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뱅가드가 대신해서 굴려주는 거죠. 지금 401k 그 연금 쪽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60년에 이 사람 은퇴를 하는 거고 처음엔 주식 비중이 높고 나중에 채권과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30, 40세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채권보다 주식 비중이 80% 이상 그리고 이제 막 50세, 60세가 이제 되면 이제 주식과 채권 비중이 비슷해지고 이제 좀 65세 이상 이제 고령이시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채권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조정을 한다라고 봐요. 근데 보십시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가 타겟 데이트 펀드 왜 하냐라는 거고 뭘 실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는 최근 타겟 데이트 펀드에 뭘 넣었다? ETF를 편입했다. 그리고 대체 자산, 이게 뭐 리츠, 사모펀드, 아하, 여기에 비트코인 ETF 등 도입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한 리스크 조정 기술을 뭐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험할까요? 여기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을 이렇게 짰고 400에 그러니까 예전에 피델리티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 넣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여기 뭐 노동부한테 맞고 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한테 맞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는데 블랙락이 들어와서 법이 바뀌어지고 ETF 지금 뭐 이제 뭐 되겠죠. 하나씩 다 될 겁니다. 뭐 알트코인도 넣고 지수도 넣고 아하 여기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코인에 계속 물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눈앞에 딱 펼쳐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발언과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 아닙니까? 트럼프의 발언 이렇게 지금 나오고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가 하는 게 우연일까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는요. 지금 눈에 당장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데 내 땀과 눈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희끄무레한 미래요. 그러니까 나는 확신을 했어. 공부를 해봐서 괜찮아. 근데 희끄무레합니다. 뭐 뉴스가 이게 뭐 나오는 거요, 많은 거요, 이게 뭐 되는 거요, 많은 거 맨날 뭐 관세 폭탄 때리고 뭐 금리 인하 한다 해놓고 뭐 지금 뭐 거의 1년째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고 그럴 때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희끄무레한 미래에 확실하게 내 땀과 눈물을 베팅하는 게 투자입니다.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한번 지금 나한테 증명해봐. 무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증명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98%의 대중들에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가격 폭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한다?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사니까, 그때 증명이 되니까 그때 우르르 몰리는 거죠. 2% 성공하는 사람들은 증명이 되기 오래전부터 그냥 깔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은 거죠. 심지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 더 적은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한다? 당연히 뭐 그냥 팔고 싶을 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왜? 워낙 싸게 많이 샀으니까. 외신에서 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 지금 토탈2 뭐 비트코인 뺀 코인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에 달했다. 그러면서 올해 알트코인 시총이 최대 5조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뭐 1.5T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대략 5T 달러까지 늘어나면 대략 한 3.3배 정도 알트코인 시총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뭐 예측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은 뭐 4T 달러가 됐다, 터치했다, 이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코인 전체 시총도 대략 여기에서 한 많으면 뭐 한 4배, 뭐 적어도 한 3배나 4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얼추 비슷하게 한 3배에서 4배 정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우리 지금 뭐 3,000인데 뭐 5,000 시대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 2배 아닌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런 식으로 3배, 4배가 늘어나는, 글쎄요, 그런 섹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냥 무식하게 예측을 하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2배에서 3배 정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많이 가면 뭐 이제 3배, 뭐 적게 가면 한 2배는 최소 전 갈 거라고 봅니다. 우량 알트코인은 저는 비트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3배 사이면 우량 알트코인은 3배, 4배, 혹은 뭐 많으면 5배, 뭐 어떤 것들은 뭐 10배도 가겠죠. 이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쭈그러들고 알트코인은 이제 도미넌스가 좀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토탈2,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비트코인 뺀 거죠. 이전의 최고점, 뭐 2021년에 찍었고, 작년 말입니다. 뭐 트럼프 랠리 때 한번 찍었었고요. 현재는 대략 어깨 부근으로 보여요. 그렇죠? 어깨입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조차도 신고점을 넘었다, 못 넘었다, 뭐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아직 더 올라줘야 됩니다. 신고점을 그래서 아직 전체 시총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제가 트렌드 라인을 계속 한번 이렇게 밑으로 꺼봤어요. 요 라인들이 뭡니까? 사실은 그때 좀 더 샀을 걸 하는 그런 시점들이죠. 사실 뭐 과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이미 지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저는 뭐 이제 단타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알트코인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전에 과거의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때부터 실은 포모가 이게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신고점, 사람의 있던 투자 심리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언론에서 이게 대서특필하기 시작해요. 뭐 이더리움이 이제 제가 볼 때 뭐 한 1, 2주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신고점, 이제 드디어 최고점을 돌파했다. 이건 뉴스가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실은 몰려들어요. 이것을 뭐 모멘텀 투자라고도 해요. 그때만 들어가서 그냥 슬쩍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제 쓱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자, 토탈 3 차트는 전체 이제 코인 시총에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찐 알트의 시총이죠. 요것도 이전 최고점이 뭐 비슷합니다. 21년도와 작년 12월 달. 지금 현재 대략 어깨 부근. 아까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는 토탈 3가 지금 훨씬 더 이게 시총이 낮았거든요. 최근에 뭐 이더리움도 올랐고 그 밑에 지금 코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줘서 토탈 2와 토탈 3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거의 어깨 부근이라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만 신고점을 넘었지 나머지 알트 뭐 이더를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아직 신고점을 못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하락장 22년, 23년도 실은 요때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괴로웠던 장이고, 작년 24년도도 실은 3월달 1억 원 시대 열렸다 하면서 트럼프 당선 전까지 아주 지루했습니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요거 제가 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요럴 때 꾸준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지난 하락과 조정에 이를 악물고 꾸준히 샀다면 지금의 이 상승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질문이 그럼 그거죠. 왜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할까요? 2년에서 3년간 바이더딥을 하시고요. 상승장에서 분할 익절로 슬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출금을 해놓고 딱 20% 아니면 뭐 30% 금액 정해놓고 그 돈만 다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요러신 분이 몇 %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2%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역사 통계적으로 전쟁은 확실한 매수 기회다. 저는 이게 확실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뿐만이 아니고 그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이 뭐다? 전 소음이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관세전쟁, 뭐 치킨게임 하면서 오죽하면 타코라는 말이 나옵니까? 타코 맨날 트럼프는 맨날 꽁무니 뺀다더라.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금리 인하? 이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근데 뭐 7월에 뭐 금리 인하 하면 뭐 좋고 9월에 하면 안 좋고 이게 10월에 하면 망했고 아닙니다. 이런 거 신경 뭐 단타족이 아닌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는데 뭐 게브리 겐슬러가 뭐 리플이랑 소송이 아직 안 끝나.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다 쇼라고. 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 소음인 거예요. 이거 하면서 니들 다 떨어져 나가라. 왜? 개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월가의 ETF, 지수, 각종 파생 상품, 대출, 담보대출 쓰겠습니까?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저를 포함한 고인물들은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어떻게 여기에 안 흔들리십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오래된 짤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실은 많이 계시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이 지독한 게임을 실은 여러 번 했고 어떻게 우연히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번 망했지만 대신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은 뭐가 나옵니까? 통찰력이 획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 사실은 이게 그렇죠. 땀과 눈물 없이는 저는 이게 예외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기존 게임과 오징어 게임 1과 오징어 게임 2 게임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게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달라져요. 그러면 저를 믿고 이번에 제 말대로 그냥 하면 다 돈을 크게 버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연락이 다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XRP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XRP가 제가 7년간 바닥을 길 줄은 제가 몰랐죠. 소송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죠. 근데 그거를 이길 만한 숙제를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면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이게 좀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거든요. 취해요. 본인의 성공,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뭐 운이 좋았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에선 전 배운 게 사실 거의 없었고요. 인생의 퀀텀 점프가 몇 번 일어났을 때 실패하고요. 고난에 정말 몸부림쳤을 때 퀀텀 점프가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일어났어요. 쉽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투자도 똑같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부터 저는 봤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이 코인 가요? 왜 내 코인만 안 가요? 그 코인이 그분이 파시는 순간 갑니다. 그게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물 들어오면 순환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어쨌든 순환매가 동반한 이제 자산의 퀀텀 점프가 제가 볼 때 일어날 확률이 지금부터 대략 한 달에서 2달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당했던 기억이 있죠. 지금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뭐 70이 80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신입 회원들 아직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긴가민가 아니면 지금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티장 둠칫둠칫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당했던 기억 다 갖고 계시죠. 그걸 잘 살려서 그냥 분할로 익절 뭐 예를 들면 한 50% 파시고 나머지 뭐 50% 들고 가셔도 되고 그거 이제 출금해 놓으셨다가 뭐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고 그렇죠.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